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2월 경기연구원 자료를 분석해 LNG 발전소의 유해성을 단독 보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동두천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전소 사업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포천의 양수발전소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12만 주민의 서명으로 유치를 이뤄냈는데 양수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주시가 인구 53만 명을 목표로 경기 북부 광역 거점 도시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2035 양주 도시기본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가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량 업체를 단속합니다. 제조가공업소 등 도내 500여 개 업소가 단속 대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청정 연료로 알려진 동두천 LNG 발전소가 사실은 초미세먼지 집중 배출원이었다는 사실, 저희 뉴스에서 한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동두천시와 발전소 사업자 모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민들에겐 안타깝다라고만 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나라는 지난 1월 동두천 LNG 발전소의 유해성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 LNG 발전소가 운영 중인 동두천 광암동이 수도권 초미세먼지 집중 배출 지역 15곳 중 한 곳으로 꼽힌 겁니다. 지난 2016년 동두천 광암동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는 57톤. 광암동보다 인구가 200배 이상 많고 면적은 3배 가까이 좁은 서울시 강북구에서 배출된 양과 비슷한 양입니다. 주로 LNG 복합 발전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초미세먼지가 많다는 거죠? 예, 초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도 나중에 가면 상당 부분이 그냥 미세먼지로 바뀌어요. 또한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만을 사용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발전소 사업자 측의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5년여 만에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발전소라고 해서 아주 그냥 클린에어가 나오는 건 아니고 대기 중에 공기가 연료하고 타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들어갔던 더러웠던 공기 정도가 나와요. 막연하게 이제 걱정과 불안 속에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수치로 보여지는 거는 것도 처음이죠. 보도 이후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전소의 유해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네, 처음에는 뭐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했는데 화력발전소에 미세먼지가 발생이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화력발전소에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동두천시는 경기연구원 자료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발전소가 가동되기 시작한 지난 2015년 발전소 주변에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측정했지만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 농도의 최근 수치 역시 기준치보다 한참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LNG 발전소라고 해도 오염물질이 아예 안 나올 수는 없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잘해서 지역 주민이 진짜 피해가 있는지 보고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이나 이런 걸 건의를 드려야 되겠죠.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배신감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보상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발전소 사업자 역시 환경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애초에 발전소에서 오염물질이 안 나온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양주시가 인구 53만 명을 목표로 경기 북부 광역 거점 도시를 추진합니다. 시는 이를 위해 2035 양주 도시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계획안에는 기존 도시 공간 구조를 바꿔 주요 발전축으로 설정해 2035년까지 인구를 53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시는 앞서 감동시민계획단을 구성해 계획 초기부터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 관계자는 내년 8월 최종 승인을 목표로 시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져 경기 북부 광역거점 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주시는 2019 양주시 국민디자인단의 청년 주거약자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업타운 사업이
행정안정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청년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행복 주거복지 콘텐츠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청년 입주민들이 행복한 행복주택을 만들어 나갈 청년주택 커뮤니티 센터 리모델링과 행복 커뮤니티 콘텐츠 모델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포천의 양수발전소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12만 주민의 서명으로 유치를 이뤄냈는데요. 2031년까지 750메가와트 규모의 양수발전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양수발전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박윤구 포천시장 전화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네, 먼저 양수발전소 유치를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요즘 경제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 특히나 이제 포천 지역 같은 경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 한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수발전소 유치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포천시에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먼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양수발전소는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적인 이런 그 발전소의 재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천시 말고도 많은 지역에서 이 양수발전소 유치를 희망했는데 특히 이 포천시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12만 명 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은 사전에 이제 좀 준비가 돼 있는 시민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전철 7호선 유치 당시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담합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다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그 시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시의 시민들과 또 공직자 모두가 함께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유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경기도 이재명 도의사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파주 출신인 우리 박정 의원님 그리고 광명 출신인 백재음 의원님을 비롯한 도내 많은 의원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양수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기대 효과를 좀 예상하고 계신가요?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양수발전소는 물론 국가가 필요한 이런 전기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하지만은 또 다른 하나는 남북 통일을 대비하는 이 포천시가 거점의 도시로서 이런 그 북한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그 전력의 거점 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포천시는 이번 이 양수발전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우리 이동면이나 포천시 전 지역에 이런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관광 도시로 가는데 아마 상당히 그 폭발력을 가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요즘은 이 도시가 물과 숲을 갖지 않으면은 그 지역이 발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포천시는 이러한 그 물과 숲을 통하는 새로운 관광 도시로 가는데 이 양수발전소가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포천 시민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먼저 우리 이번 양수발전소가 유치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포천시의 모든 시민들도 함께 하셨지만은 특히나 이동면에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해주시고 인근 도시, 인근 마을에 있는 또 양수발전소가 들어가는 그쪽 마을에 있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동의와 함께 이것을 유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물론 이제 교용 유발 효과도
약 8,000명 정도가 연관되겠지만은 앞으로도 이런 경제 파급 효과를 토대로 해서 이동 지역이나 포천 전 지역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또 꼼꼼히 잘 챙겨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시에 도움이 되는 일을 중간 역할을 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동 면민 여러분과 또 우리 포천시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그리고 파주의 박정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백재흠 광명 우리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윤구 포천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오는 17일부터 포천도시공사로 전환됩니다. 포천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 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에 착수한 후 지난 6월 등기 인가를 마쳤습니다. 공사는 기존 운영 사업인 반월 아트홀과 산정호수, 종합운동장 등 14개 사업장을 유지하고 개발사업본부 내 개발계획팀과 개발사업팀을 신설해 3본부 8팀으로 재출범합니다. 포천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포천사랑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포천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포천사랑 상품권은 포천 지역 농축협 27개 지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한 명이 월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가맹점은 3,400여 곳으로 시청 홈페이지와 출입문에 부착된 가맹점 스티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동두천 어린이 박물관은 경기 북부에서 유일한 어린이 박물관인데요. 개관 후 계속된 적자로 재정난을 겪었는데 경기도가 이를 인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중생대 초식 공룡 몸속을 누비며 오감으로 체험하는 어린이들. 다른 한편에서는 바람개비를 돌리고 물장난을 치며 바람과 물의 힘을 느낍니다. 2016년 개관해 연간 16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동두천 경기 북부 어린이 박물관. 개관 후 동두천이 운영해왔지만 매년 17억 원가량의 적자로 버거운 상황. 경기도는 동두천시의 경기 북부 어린이 박물관을 인수해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안보 때문에 희생해온 우리 동두천 시민들 또 동두천시에 우리가 과거의 그 희생에 대해서 보상은 할 수 없겠지만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적지만 우리가 동두천시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인수하게 됐습니다. 도는 동두천시에 소유하고 있는 도로와 하천용지 210필지 등 공유재산을 시에 넘기고 시가 소유한 어린이박물관 소유권을 받습니다. 저희 동두천시가 경기도에서 11번째로 시로 승격했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단 하나도 없는 경기도 시설이 없는 시가 동두천시입니다. 드디어 내년에 첫 번째 경기도 시설이 동두천에 가서 있는 겁니다. 38년 만에 처음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경기 북부 어린이박물관 이관을 완료할 계획. 전시실과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보완한 후 2020년 7월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 경기도가 성장기 어린이들이 영양 가득한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기 지역 모든 어린이집에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데요.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농가 소득 향상도 기대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한 간식 시간. 메밀국수와 함께 사과, 귤 등 신선한 과일이 배식됩니다. 고사리 손으로 과일 껍질을 벗겨서 먹는 것도 하나의 놀이. 준비된 양이 모자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성장기에 가장 필요한 비타민이나 아니면 미네랄 같은 부분들을 충분히 공급받아줘야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할 경우에는 커다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도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건강과일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엔 지역 아동센터와 공동생활 가정의 어린이에게만 제공했는데 대상을 대폭 늘린 겁니다. 주 2회 간식으로 오는 11월까지 지원할 예정. 경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을 우선하지만 다양한 과일을 접할 수 있도록 국내 다른 지역의 과일도 포함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과일을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양 섭취라든지 이런 식습관 개선이 되는 거고 건강 과일을 공급함으로 해서 농가 소득 안정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년 기본소득과 무상 산후조리, 무상 교복에 이어 어린이집 건강 과일로까지 확대된 민선 7기 경기도 무상 복지 정책.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31만여 명의 어린이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할 수 있게 됐고 210억 원 규모의 농가 소득 증대도 기대됩니다. 경기추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가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량업체를 단속합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 기만 행위 불법 영업 근절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제조, 가공업소 등 도내 500여 개 업소가 단속 대상입니다. 도는 위반 사항 적발 시 언론 공개 조치나 형사 고발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축산 차량의 경우 반드시 거점 소독 시설을 경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점 소독 시설은 축산 차량 바퀴나 측면에 부착한 유기물 등을 소독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연천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8개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10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디지털기기 정보 분석으로 범죄 단서를 찾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도는 지난 16일 최첨단 장비와 전문가들을 갖춘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구축해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도특사경은 그동안 1, 2개월 걸릴 정보 분석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4일 깨끗한 경기의 날을 맞아 의정부 등 8개 시군에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이번 대청소에는 공무원 등 1,420명이 참가했으며 쓰레기 총 48톤을 수거했습니다. 의정부 지역은 만가대 사거리 일대에서 쓰레기 1.8톤이 수거됐습니다. 도는 오는 9월에도 특별 대청소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청소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영유아 놀 권리 확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도내 27개 육아 종합지원센터에 놀이 지도사를 배치합니다. 놀이 지도사는 공공 실내 놀이 시설을 순회하면서 부모들에게 놀이 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또 도는 아이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공 실내 놀이터 78곳을 202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술을 마신 청소년 3명과 성인 남성 4명이 길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6일 새벽 4시 반쯤 17살 박모양 등 3명은 술을 마신 뒤 부천역 앞에서 성인 남성 3명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말싸움 도중 박모양이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와 성인 남성들에게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양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기분이 좋아 크게 떠들었는데 지나가던 남성들이 시비를 걸었다며 남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흉기를 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박양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한 뒤 CCTV 조사 이후 다른 사람의 입건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이번 주는 유독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화요일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좋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왔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에 비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출근길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는 만큼 세차는 잠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습도가 높아져 불쾌할 수도 있는데요. 26도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매시간 환기를 시키면 실내 습도 유지에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